안녕하세요. 산소형제TV의 슈니아빠입니다. 오늘은 이것만 잘 알아도 제대로 육아를 할 수 있는 가장 의학적이고 기본적인 육아 정보들이 담겨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9에서 12개월 문진표를 준비를 했고요. 이 시기에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들이 많기 때문에 영유아 건강검진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진표만 해도 총 2편으로 나눠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발달 선별 검사는 또 따로 제작을 할게요. 이 시기는 정말 아이들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내용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기 아이들을 키울 때 무엇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지 그것을 체크해보는 이 문진표 질문들을 하나하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에서 12개월 아이들의 특징부터 알아보실게요. 이 시기 아이들은 일단 이유식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유식 단계 중에서도 이제 슬슬 후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됩니다. 그리고 아기들의 소근육이나 이런 운동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자기주도 이유식을 시작할 수 있게 돼요. 이런 것도 하나의 큰 변화가 있게 되고요. 두 번째는 아기들이 치아가 하나 두 개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치아가 나오기 시작하면 치아가 썩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도 집에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아이들의 사회성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 양육자와 더 가까워지는 애착이 쌓이게 되고 반대로는 낯선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을 느끼는 낯 가리기가 시작되게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아이들이 이제 막 기어다니고 잡고 서고 걷기도 시작하는 운동 발달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덕분에 외부 활동이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안전 문제도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어떤 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점들을 교육하라고 나와 있는지 오늘과 다음 시간 영상을 통해서 한번 주의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챕터인 영양교육입니다. 1번 질문은 이유식을 하루 3번 먹입니까? 라는 질문이고 2번은 이유식에 여러가지 재료들을 골고루 넣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이유식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이유식에 관련해서 강연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아이들이 이유식을 처음에는 한 숟갈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냐? 이거는 아이가 돌이 될 때까지 한 끼에 200ml 먹는 거를 하루에 3번 먹는 거를 목표로 삼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터넷이나 책들에서 많은 정보들을 보시다 보면 몇 개월에는 어느 정도 먹어야 된다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기는 한데 사실은 그런 기준들보다도 우리 아이가 먹고 싶은 만큼 먹이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번 질문에 해당되는 내용도 제가 이유식에 관해서 설명드릴 때 항상 많이 강조드리는 내용인데 돌 전에는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은 빼고 웬만한 음식들은 모두 다 먹어보게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 문항에 써있는 곡류, 채소, 과일, 달걀, 생선, 고기 이런 것들은 우리 학창시절 때 가정시간에 배운 식품 구성 자전거에 대해서 떠올리시면 되게 쉬워요. 이게 그 사진인데 이건 어른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긴 합니다. 어쨌든 여기에도 곡류, 고기, 생선, 채소, 과일, 유제품 이런 것들을 어른들도 골고루 먹으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아이들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가장 좋겠죠. 하지만 이 다양한 것들을 몇 끼니 챙겨주시는 건 어렵고요. 하루를 통틀어서 하루 식단에 골고루 포함되도록 신경을 쓰시는 게 편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특히 철결핍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에 철분 섭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이유식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하루에 500에서 600ml의 분유는 계속 섭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분유를 통해서 철분을 보충해주기 위한 이유도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완전 모유 수유를 하는 아이들은 철분제를 따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요. 철분제의 양은 아이 체중 1kg당 철로서 1mg 보충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영양제나 분유를 통해서 철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는 철분량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빨간 살코기라든지 아니면 철분이 강화되어 있는 오트밀 이런 음식들을 잘 섭취해주면서 충분한 철분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챙겨주시면 되겠어요. 3번은 현재 모유 수유를 지속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WHO에서는 만 2세까지 모유 수유를 권장한다는 말씀 매번 연검 해설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고 있죠.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4번 질문은 아이의 천식이나 알레르기를 걱정해서 제한하는 음식이 있냐? 라는 건데 옛날에 이런 얘기가 많았죠.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계란이나 땅, 콩, 밀가루는 최대한 늦게 먹이는 게 좋다. 하지만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건 옛날에나 하던 말이에요. 자, 이거는 NEJM이라고 부르는 의학계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 중에 하나인데 여기에 나온 아주 유명한 논문이에요. 이 음식물 알레르기를 잘 일으키는 땅콩을 아이에게 일찍 먹였더니 오히려 음식물 알레르기가 덜 생기더라 라는 논문입니다. 이 연구 이후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고 음식물 알러지를 잘 일으키는 계란이나 땅콩, 밀 같은 것도 이유식 단계에서 빨리 아이들에게 접하게 해주어야 오히려 음식물 알러지가 덜 생긴다, 더 적게 생긴다라는 게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어떤 음식을 더 나중에 먹어야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이유식 단계에서 최대한 다양한 걸 먹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단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미 아토피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데 음식물 알러지가 보였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전문가와 상의를 하시고 시기 진행을 천천히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질문은요. 9개월부터 아이가 컵 사용하는 걸 연습해야 된다라는 내용인데요. 늦어도 18개월 전에는 젖병을 끊어야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늦게까지 젖병을 무는 아이일수록 치아 우식이 잘 생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 때는 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의 소근육 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는 9개월쯤 돼서 컵을 쓰는 연습을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6번 모유 수유 얼마나 했느냐는 이건 국가 통계를 위한 질문이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은 구강교육입니다. 1번은 밤중 수유를 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 2번은 아까도 나왔던 아이가 컵을 쓰는 걸 연습하고 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아이들 뿐만이 아니고 어른들도 가장 이가 잘 썩는 시간은 바로 자는 동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전에 양치를 잘 하라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밤중 수유, 젖을 물다가 잠드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밥을 먹다 잠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가 썩기가 아주 쉬운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젖을 물고 잠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 밤중 수유를 끊으신다면 더 편한데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수유를 끝나고 한번 이를 닦아주셔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충치가 의심되거나 모양이나 색깔이 이상한 치아가 있느냐라는 건데, 이게 건강한 치아 사진입니다. 반짝반짝하고 균일한 하얀색을 띤 치아가 건강한 건데, 당연히 치아에 검은 부분이 생겼다면 충치가 생겼다는 걸 쉽게 알겠죠. 하지만 꼭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반짝반짝한 광택이 없어지거나 흰색 반점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분필로 건드린 것처럼 약간 푸석푸석하고 치아에 부스러기가 나오는 거는 모두 치아가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소아치과에 방문해서 꼭 진료를 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치아 우식증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젖병을 물고 자는 습관을 바로 고치기 힘들면 분유 대신에 차라리 물을 조금 주시는 게 안전하겠고요. 그리고 어른 입에서 아이 입으로 충치균이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뽀뽀를 한다든지 아기 식기를 입에 대보거나 분유가 다 식었는지 젖병을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어른이 먹던 식기로 아이를 먹여주시거나 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식을 먹고 매번 양치를 하진 않잖아요. 간식은 정해진 시간에만 주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간식을 주신다면 끈적끈적하고 이에 잘 달라붙고 달콤한 사탕이나 젤리보다는 과일이나 야채 종류로 주시는 게 여러모로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질문은 현재 아이에게 난 치아가 몇 개냐 이런 질문인데요. 이 그림은 아이들의 유치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언제 나는지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보시면 치아가 나는 시기가 굉장히 범위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한 번에 2개가 났어요. 우리 아이는 10개월인데 이가 하나도 안 났어요. 이렇게 다양한 고민을 토로하시는 어머님들이 많거든요. 치과 진료가 꼭 필요하다고 설명드리는 거는, 일단 돌이 지나서도 이가 안 난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래 앞니부터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위에 앞니부터 나기 시작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소아치과에 방문해서 진료받아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자, 5번 아이의 치아를 하루 2번 이상 닦아주시나요? 라는 질문인데, 치아가 나기 전에는 깨끗한 물과 멸균된 꺼주로 이렇게 닦아주시면 충분하고요. 그 치아가 나기 시작했다면 칫솔로 얼른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데, 이 손가락에 끼우는 칫솔 있잖아요, 실리콘으로 된 거, 그거는 아이가 칫솔에 적응하는 단계에서만 잠깐만 사용하시고요. 그것만 사용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가 많이 나기 시작하면 그걸로 하다가 엄마 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하루 2번 양치하라는 거는 가장 좋은 타이밍은 아침 먹고 난 뒤에 한번 하고요. 잠자기 전에 한 번을 꼭 해야 되고, 더 좋은 거는 점심 먹고 나서도 한번 하는 게 더 좋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혼자 막 닦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기특하다고 그냥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바로 아이 이를 썩게 하는 지름길입니다.
아이들이 손동작이 이렇게 완벽하게 잘 되는 초등학교 저학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님이 꼭 닦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청각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거는 앞에서도 많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분들은 검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각 관련된 문항들도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니까 한번 보시고 해당되는 게 있으면 안과 검진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 검진에서 가장 중요한 정서 및 사회성 교육입니다. 이거는 설명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 다음에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중요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 안전사고 예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아이들의 질식을 일으킬 수 있는 조그맣고 동그랗고 단단한 장난감이나 음식들을 주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땅콩, 옥수수 알갱이, 팝콘, 그리고 포도, 단추, 작은 장난감 이런 것들은 아이들의 질식을 일으키는 아주 흔한 원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갖고 놀지 못하게 하셔야 되고, 음식을 주실 때도 이런 단단하고 동그란 음식은 작게 해서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코에 넣기도 하거든요. 그런 거는 집에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 빨리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가셔서 빼는 게 더 깊숙이 들어가지 않게 더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 이럴 땐 집에서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 아이가 집에서 질식을 일으키면 하임리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이런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위험성이 높은 물체들은 아이의 손에 아예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위험성 있는 물건들은 의약품이나 뭐 줄이 달린 커튼이나 블라인드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아이들이 툭 당겨서 그게 떨어지면 아이들에게 큰 부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손이 닿지 않게 보관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아이가 자석이나 단추형 배터리를 삼키면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이건 진짜 위험해요. 장천공이라는 건 장이 뚫리는 거거든요. 이런 자석이나 건전지를 아이가 삼키면 짧으면 30분, 길면 2시간 이내에 장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거 진짜 무섭죠. 진짜 위험한 거기 때문에 아이가 자석이나 배터리를 삼켰다 그러면은 바로 응급실로 가세요. 그래야 안전하게 이걸 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선 내시경을 시도하는데 내시경으로 안 되면 수술로 꺼내야 될 수도 있어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3번에 전기 제품에 대한 안전 문제, 이건 모든 분들이 기본적으로 지키시겠죠? 아이가 콘센트나 전기 제품 함부로 못 만지게 주의하셔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낙상 사고를 예방해야 된다. 아이가 창문이나 베란다 밖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장치를 준비하거나 창문 높이에 가까워지는 높이에 침대를 두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커튼은 아기 목을 막 칭칭 감아서 질식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튼이나 창문 가까이서 아이를 재우지 않는 것도 중요한 습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번은 저도 요즘 가장 신경이 많이 쓰는 건데요. 아이들이 잡고 서거나 걸어다니기 시작하면서 테이블 위에 물건들이 손에 닿기 시작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위험한 게 가스레인지 위에 뜨거운 거랑 그 주방에 있는 칼들 있잖아요. 그거를 가까이 두면 그걸 만져서 떨어져서 다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가스레인지 위에 주방기구들의 손잡이가 아이가 손이 닿지 않게 방향을 돌려놓는 것도 중요하겠고, 칼의 손잡이가 또 아기 손에 안 닿게 테이블 안쪽에 두시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7번째 문항은 이건 제가 영상 따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카시트 관련된 내용도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카시트를 안전하게 하는 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 위생 관련된 문항입니다. 1번은 12개월 이전에 꿀을 먹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사실 이 질문이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올렸던 이유식 영상 중에 가장 첫 번째 영상인 이 영상을 보시면 돌 전에 먹으면 안 되는 음식들을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캡처를 해두셨다가 꼭 기억하시고 돌 이후에 이런 것들은 천천히 아이에게 소개시켜주는 게 좋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위생 관련 두 번째 문항은 외출하고 돌아와서 물과 비누로 손을 닦으라는 얘기인데요. 이제는 아이들이 외출하기 좀 좋아지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밖에서 집에 들어왔을 때 손을 닦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알코올 손세정제로 아이들의 손을 닦아주면 안 됩니다. 알코올이 덜 마른 손으로 눈을 만졌을 때 각막 화상 같은 게 생길 수 있는 위험성도 있고요. 그리고 손에 묻은 다른 더러운 게 알코올로 안 닦이는 것들도 있고, 바이러스들 같은 경우는 알코올에 죽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비누를 이용해서 깨끗하게 닦아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꼭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실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는 이 A4 용지 한 장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되게 간단해 보이고 별거 없어 보이지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보시니까 이 내용을 다 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게 정말 중요한 검사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무료로 해주는 영유아 건강검진 꼭 시기에 맞춰서 잘 챙겨서 하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아빠들도 영유아 건강검진 체크리스트를 함께 체크해 보면서 우리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우리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한번 되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오늘 다 설명드리지 못한 9에서 12개월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정서 및 사회성 부분 문항을 파헤쳐보는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